남에게 잘해주고도 욕먹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내 실속 다 차려가며 모질게 산 것도 아닌데 정작 내 곁엔 진심 어린 사람 하나 없는 것 같고 문득 돌아보니 나만 바보처럼 산 건 아닌가 싶은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람에게 대이고 상처받아야만 했는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 때문에 밤잠 설치는 당신을 위해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상처받지 않는 거리두기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대었을 때 우리를 갉아먹는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망함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죠.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 시간들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마치 소중히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쓸려가는 것처럼요. 둘째는 자책입니다.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내가 너무 다 퍼줬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라며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상대의 잘못인데도 끝내 내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스스로를 후벼 파는 것이죠. 셋째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칠 것처럼 느껴지고 이 감정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려 했던 탓입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엄중하지만 따뜻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첨과 같고 무조건적인 의심은 미련함과 같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친구에게 노후 자금 일부를 떼어 빌려주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 망설임은 없었죠. 고맙다, 너밖에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 친구.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인생을 이야기하던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자 연락이 뜸해집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익십하기 일쑤고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 그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냐? 사람 사정이 그럴 수도 있지.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고맙다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신을 몰아세웠죠. 이때 당신이 느끼는 건 돈을 잃은 슬픔보다 사람을 잃었다는 참담함일 겁니다. 그와 나누었던 추억, 쌓아 올렸던 우정이라는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마치 지난 세월이 모두 가짜였던 것처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산 선생은 꾸짖으십니다. 이익이 걸리면 본성이 드러난다. 평소엔 성인군자 같아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추악한 가시를 세웁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는 그 사람의 평소 모습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욕심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풉니다. 칭찬과 아부를 아끼지 않고 사소한 선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형님밖에 없습니다. 언니가 최고예요라는 말에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죠.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언제나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계산뿐입니다. 달콤한 말에 취해 경계를 풀었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당신의 등을 칩니다. 다산 선생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칭찬에 넘어가는 자는 칭찬에 망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핵심 철학은 신독입니다. 이는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단정히 하는 것이죠. 남이 보든 안 보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운 해답이 나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먼저다. 우리는 행복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면 키워줘 봐야 소용없다며 서운해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자책하기도 하죠. 지인들이 내 험담을 했다는 소리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모임에서 은근히 소외되는 기분이 들면 잠을 설칩니다. 나만 빼고 다들 친한가 봐. 내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은가 하는 소외감에 시달리죠. 다산 선생은 꾸짖으십니다. 너의 무게 중심을 왜 남의 입술 끝에 매달아 두느냐? 남의 칭찬에 우쭐하고 남의 비난에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남이 나를 욕하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는 삶. 그런 삶이 과연 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 의관을 정제하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보아주는 이 없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기에 세상이 그를 버렸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기에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으로 삶을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시비를 걸기보다 은근한 말로 당신의 기분을 긁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애들은 취직했어? 내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갔잖아. 아이고, 아직도 그 차 몰고 다녀. 우리 집 막내도 벌써 바꿨던데?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이때 우리는 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집에 와서 그때 이렇게 말해줄 걸 하며 뒤늦게 소가리를 합니다. 밤새 복수국을 상상하며 잠 못 이루기도 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사어를 멀리하라. 무례한 자와의 논쟁은 진흙탕 싸움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흥분해서 같이 소리 지르면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역시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지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바로 침묵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허허, 그렇군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의 무례를 내 마음속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대문을 걸어 잠그면 그가 가져온 쓰레기는 결국 그가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에게,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또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야말로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수준을 반영할 뿐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으십시오. 첫째, 소문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십시오. 달콤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친한 척하는 이들은 많지만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 손 내미는 사람은 드뭅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 될 때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배신합니다. 그를 용서하되 다시 곁을 내주지는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되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는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의 변심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말을 아끼십시오. 나의 약점은 물론 나의 자랑도 아끼십시오. 나의 자랑은 남의 질투가 되고 나의 약점은 남의 무기가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억울할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속사정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입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산 선생은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셋째, 스스로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안에 정원을 가꾸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수천 권의 책을 읽고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지혜를 쌓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으려면 내 안에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 취미, 혹은 고요한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십시오. 당신은 스스로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한 집안에서도 꽃은 피고 귀양지에서도 달은 밝다. 세상이 당신을 속이고 사람이 당신을 떠나도 당신이라는 존재의 고귀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지혜로운 예의입니다. 너무 가까워 상처 주지 말고 너무 멀어 외롭지 않은 그 지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남 걱정 말고 당신 자신에게 그동안 애썼다고 한마디 건네주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나눕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